안녕하세요, 마취과 선생님들. 추운 날씨에 출퇴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Hello, anesthesiologists. Commuting to and from work in this cold weather must be very challenging. Please take care and avoid catching a cold. 오늘 우리는 정말 중대하고 어쩌면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 의료계, 특히 필수 의료 현장에 큰 충격을 안겨준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 판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중심정맥관 삽입술, CVC insertion의 합병증에 대해서 법적인 관점과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임상적 관점에서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총 6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와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법원이 의료 과실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논리를 따라가 볼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마취과 의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중심정맥관 삽입술의 합병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시술 직후에 발생하는 immediate and mechanical complications,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delayed and infectious complications에 대해 깊이 있게 리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증례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짚어보고 이 판결이 앞으로 우리나라 필수 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시사점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광주에서 발생했던 데이트 폭력 사건의 전말과 그에 따른 법적 쟁점들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의료사고 케이스를 넘어서서 우리 의료행위의 법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That's why the impact was so significant and why we all need to understand the details. 이 사건의 모든 디테일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건의 타임라인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6일 새벽 4시경 피해자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경막외 출혈, 즉 에피듀럴 헤모토마 진단을 받게 됩니다. 오전에 D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뇌 CT에서 출혈량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어 응급 두개골 절제술이 결정됩니다. 오전 10시 20분경 환자는 수술실로 이동했죠. This is where the critical events for us began.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와 관련된 결정적인 사건들이 시작됩니다. 마취과 1년차 전공의가 수술 준비를 위해서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하던 중에 환자의 혈압이 갑자기 그리고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11시 29분에 촬영한 체스 엑스레이에서 혈흉, 히모토렉스가 확인되었고 안타깝게도 환자는 오후 12시 50분에 혈량 감소성 쇼크, 하이퍼볼레믹 샤크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판결이 나왔을 때 우리 의료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충격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의료진을 데이트 폭력 가해자와 동일한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말이 당시 의료계의 분위기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This highlights a profound disconnect between the good intentions of medical practice to save a patient and the legal interpretation of a bad outcome.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 행위의 선한 의도와 나쁜 결과에 대한 법의 냉정한 해석 사이에 정말 깊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환자를 살리려던 행위가 폭력범죄와 동일선상에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엄청난 반발을 샀고 이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폭행 가해자, 시술을 했던 전공의, 그리고 병원 이 세 주체에게 공동으로 약 4억 4,400만 원의 이자를 더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논쟁적인 법적 근거는 폭행이라는 행위와 의료 과실이라는 행위 사이에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별개인 두 개의 행위가 합쳐져서 사망이라는 단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를 공동 불법행위, 즉 joint tort liability로 본 것입니다. However, the defendant's liability was limited to 70% of the total damages. 전체 손해액의 70%로 그 책임을 제한하긴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의료 과실을 인정했는지 그 논리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section is critical for understanding the legal reasoning that led to such a controversial verdict. 이렇게 논란이 많은 판결이 나오게 된 법적 추론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비슷한 상황을 예방하고 또 대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마취과 의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법원이 과실을 판단한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슬라이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중심정맥관 삽입 시에 동맥천자가 1.9%에서 많게는 15%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미 잘 알려진 합병증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However, the court distinguished this specific case sharply. 법원은 이 사건을 일반적인 합병증과는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발생한 손상은 단순한 동맥천자, 즉 펑셔가 아니라 1에서 2mm 크기의 관통상, perforation이었고 그 위치 또한 원래 목표했던 내경정맥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는 쇄골화 동맥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대량 출혈은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이죠. 재판부가 과실을 인정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쇄골하동맥 관통상은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본 것이죠. 둘째, 시술 직전까지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시술상의 과실이 없었다면 환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근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informed consent, 즉 설명 의무 위반의 문제입니다. 마취 동의서에 동맥 찬자나 그로 인한 사망 가능성과 같은 구체적인 위험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이 부분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자, 이제 법적인 분석에서 잠시 벗어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임상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중심정맥관 삽입과 관련된 즉각적이고 기계적인 합병증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임상 현장에서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자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법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들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중심정맥관을 삽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즉시 나타나는 기계적 합병증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번 파트의 핵심 내용이 될 겁니다. So, let's break it down. Cardiac, vascular, and pulmonary complications. 이제부터 심장, 혈관, 그리고 폐와 관련된 합병증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장 관련 합병증, cardiac complications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정맥, arrhythmia는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죠. 가이드 와이어나 카테터 팁이 심근을 자극해서 발생하는데 다행히 와이어를 약간 뒤로 빼주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해결됩니다. More seriously, cardiac perforation leading to tamponade can be fatal.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심장 천공으로 인한 심장 압전, 즉 cardiac tamponade인데 이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주로 카테터 팁이 심방이나 심실에 잘못 위치했을 때 발생하고요. 특히 뻣뻣한 재질의 카테터에서 더 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시술 후에 반드시 엑스레이를 통해 카테터 팁이 심장 윤곽 바깥, 이상적으로는 상대 정맥과 우심방 접합부, 즉 cavo-atrial junction에 위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혈관 합병증, vascular complications입니다. 이번 광주 사건의 핵심이었던 동맥천자는 발생률이 1.9%에서 15%까지 보고되고 혈종, 혈흉 혹은 가성동맥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Ultrasound guidance is known to significantly reduce this risk. 잘 아시다시피 초음파를 사용하면 이 위험을 아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죠. 혈종, 헤마토마는 약 4.7%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목 부위에서는 기도를 압박하거나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약 0.3%의 인구에서 발견되는 좌상 대정맥 존속증 같은 해부학적 이상은 카테터를 통해 들어간 물질이 좌심방으로 바로 흘러들어가 전신색전증을 일으킬 위협이 있습니다. 만약 발견된다면 즉시 카테터를 제거하고 반대편에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이어서 폐 및 기타 기계적 합병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흉과 혈흉은 특히 쇄골화 접근법, 서브클레비안 어프로치에서 더 흔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초음파를 사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합병증 발생률 차이입니다. Notice the dramatic risk reduction with ultrasound guidance. 무려 41%에서 4%로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공기색전증, air embolism이 의심될 경우에는 환자를 즉시 트렌들렌버그 자세와 좌측 하위 자세로 만들고 100% 산소를 투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물지만 아주 심각한 합병증인 가이드 와이어의 유실은 시술 내내 와이어 끝을 확실하게 손으로 잡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시술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면서 발생하는 지연합병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감염 문제, 그중에서도 중심정맥권 관련 혈류 감염, 우리가 흔히 CLABSI라고 부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These delayed complications are often insidious, but can be just as deadly as the immediate ones. 이런 지연합병증들은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즉각적인 합병증만큼이나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먼저 CLABSI의 정의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CLABSI는 중심정맥권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 혈류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48시간 이내에 다른 감염 부위와는 관련 없이 발생한 원발성 혈류 감염을 의미합니다. 이 표준화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CLABSI를 제대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의료진이 이 동일한 기준을 공유해야만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예방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클랩시아이가 임상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막대합니다. 발생률은 1000카테터일당 0.5건에서 5건에 달하고요. 사망률은 일부 연구에서는 무려 16.8%까지 보고되었고 사망 위험을 2.27배나 증가시킵니다. The clinical impact is severe. 주요 원인균으로는 장내세균, 황색 포도알균, 칸디다 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랩시아이는 환자의 입원 기간을 불필요하게 연장시키고 의료 비용을 증가시키며 결국에는 항생제 내성이라는 더 큰 문제를 유발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클랩시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들을 카테고리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테터 자체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7일 이상 장기간 카테터를 거치하거나 여러 개의 내강을 가진 멀티루멘 카테터를 사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Next, we have patient factors, 즉 환자 요인인데요. 암, 장기 이식, HIV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나 신부전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술 과정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응급 상황에서의 삽입, 부적절한 손 위생이나 소독 같은 술기상의 문제, 그리고 TPN 투여 등이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이러한 위험인자들을 잘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염 외에 다른 지연 합병증들도 중요합니다. 정맥 혈전증, 비너스 트롬보시스는 혈관 내피 손상이나 혈류 정체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항응고 치료나 카테터 제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카테터 주위에 섬유소초, 즉 파이브린 시트가 형성되어서 카테터의 기능 부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쇄골화 접근 시 쇄골과 첫 번째 갈비뼈 사이에서 카테터가 찝히면서 발생하는 핀치업 신드롬으로 인한 카테터 파손은 그 파편이 심장이나 폐동맥으로 날아가는 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영상의학적 중재 시술로 해수가 필요합니다. 이 또한 쇄골화 접근법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론적인 지식들을 실제 임상 상황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5번째 파트에서는 2가지 아주 흥미로운 증례 보고를 함께 리뷰하면서 우리가 배운 교훈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실제적인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Let's see how this theory plays out in the real world. 첫 번째 사례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두 번째 사례는 최첨단 기술이 어떻게 한 생명을 구했는지 보여줄 겁니다. 첫 번째 증례입니다. 보통 혈흉, 헤모토렉스는 CVC를 삽입할 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케이스는 중심정맥관을 제거한 후에 발생한 혈흉 사례입니다. 정말 드문 경우죠. This is a rare but critical complication to be aware of. 이 사례는 우리에게 시술의 시작부터 끝, 그리고 그 이후까지 모든 단계에서 경계를 절대로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Now, what's really interesting about this slide is the initial chest X-ray taken right after insertion.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삽입 직후에 찍은 이 첫 번째 엑스레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카테터의 팁이 이상적인 위치보다 상당히 아래쪽에 낮게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malpositioning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환자에게 아무 증상이 없었지만 잠재적인 위험의 씨앗이 이미 이때 심어진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카테터를 제거하고 불과 20분 후에 촬영한 엑스레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측폐 전체가 완전히 하얗게 변한 매시브 헤모토렉스 소견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The patient developed shortness of breath and became hypertensive very quickly. 환자는 갑자기 숨이 차다고 호소했고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삽입 시 발생했던 혈관벽 손상 부위를 카테터라 일시적으로 막고 있다가 카테터를 제거하는 순간 그곳에서 출혈이 터져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의료진은 이 위급한 상황에 아주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엑스레이는 응급으로 흉관, 체스트 튜브를 삽입한 후의 모습인데요. And this brilliantly illustrates the life-saving intervention. 이 사진이 생명을 구한 조치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흉이 배액되고 폐가 다시 팽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환자는 즉시 수혈을 받고 안정을 되찾아서 결국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슬아슬했던 직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핵심 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술 후에는 반드시 영상을 통해서 카테터 팁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초음파 유도화 시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표준, the standard of care입니다. 합병증 발생률을 41%에서 4%로 극적으로 낮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post removal monitoring is a must. 카테터 제거 후 모니터링은 필수입니다. 특히 제거 후 첫 1시간 동안은 환자를 아주 면밀히 관찰해서 이 직내와 같은 지연성 출혈을 놓치지 않는 체계적인 프로토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직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훨씬 더 드물고 훨씬 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바로 쇄골하동맥의 의인성 천공으로 인해 발생한 긴장성 혈흉, 텐션 히모토렉스입니다. This is a true nightmare scenario for any clinician placing a central line. 이건 중심정맥관을 시술하는 의사라면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 정말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죠. 이 사례는 어떻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고 또 어떻게 현대의학 기술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케이스의 핵심 사건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CVC 시도 중에 쇄골하동맥이 천공계였고 환자는 긴장성 혈룡으로 인해 아주 급격한 혈액학적 붕괴를 겪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바로 의료진의 대처 방식입니다. 응급개용술, 이머전시 토라소큐터미를 통해 즉각적인 감압을 시행하는 동시에 혈관 내 시술로 엔도바스쿨라 커버드 스텐트를 삽입해서 찢어진 동맥 부위를 막았습니다. This life-saving procedure was possible because it happened in a hybrid operating room. 이 생명을 구한 시술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하이브리드 수술실 덕분이었습니다. 외과적 수술과 영상의학적 중재 시술이 동시에 가능한 최첨단 공간이었죠. 그 결과 환자는 어떠한 신경학적 후유증도 없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법적 그리고 임상적 논의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한국의 필수의료 미래에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지 함께 고찰해 보겠습니다. Now we connect the clinical lessons back to the harsh medical legal realities we all face. 이제 임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냉혹한 의료 법적 현실과 다시 연결해 볼 시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광주 판결은 과연 한국의 필수의료, 즉 Essential Medical Care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This question goes beyond this single case, touching on the core of how we practice high-risk medicine. 이 질문은 이 하나의 사건을 넘어서서 우리가 고위험 의료 행위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 라는 핵심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고위험 시술을 담당하는 의사들에게 어떤 chilling effect, 즉 위축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 판결은 우리 의사들을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첫째,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고위험 환자나 고위험 시술을 회피하는 방어 진료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둘째, 응급 상황에서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가 과연 마련될 수 있을까요? And what about our junior residents?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 전공의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판결이 필수적인 시술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전공의들의 훈련 과정과 자신감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정말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취과 의사들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환자를 치료해야 할 우리의 의무와 새롭게 마주한 이 차가운 의료, 법적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There are no easy answers, but confronting this question is the first step. 쉬운 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결국 더 나은 진료 환경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길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